컴포넌트 리액트 돔에 있는 컴포넌트로 넘어갑시다. 이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려. 맞아요. 자, 리액트 돔 컴포넌트는 뭐냐면 HTML과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돔이라는 게 HTML 돔 엘리먼트를 말하는 거니까. 리액트 음, 네이티브는 따로 있을 거죠? 요거 대신에. 네. 네. 그런 식으로 얘는 그 이제 호스트의 종속적인 기능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여긴 코어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그 호스트의 종속적인 기능들은 리액트 돔이라는 녀석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리액트 네이티브용은 따로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HTML 쪽 이제 브라우저 쪽을 보는 거니까 리액트 돔을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봅시다. 네, 브라우저에 관련된 HTML, SVG 컴포넌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본 컴포넌트들 보면 전부 HTML 얘기예요. HTML 태그 얘기들 나옵니다. 계속 네. 그냥 넘어가서 보면 폼 컴포넌트, 다른 모든 HTML 컴포넌트들 엄청나게 음, 많이 있고요. 네.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요. HTML 엘리먼트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리액트에서의 한 가지 차이점은 카멜 케이스를 쓴다 하는 음, 거죠. HTML에서는 그냥 쓰거나 하이픈이 들어가거나 그 스네이크 말고 뭐지? 케밥? 네네. 네, 케밥 케이스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멜 케이스를 쓰더라. 그것만 다르고 사용자정의 HTML 엘리먼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케밥 케이스죠. 이게 케밥 맞죠? 네. 네. 아이고, 어, 아이고. 네, 이렇게 케밥 케이스로 쓴 경우는 사용자정의 HTML 엘리먼트를 렌더링한다고 간주합니다. 가정한다기보다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런 거를 쓸 일이 있을 때 와서 다시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HTML 쪽을 보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HTML 쪽 먼저 봅시다. 여기에 뭐 실험 버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SVG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제공을 한다. SVG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콜론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콜론을 붙이지 않고 대신에 똑같이 카멜 케이스로 작성한다. 네, 그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먼드 기본 컴포넌트. 네. 예시로 DRB가 나왔는데 네, 좀 추가적인 기능이 없는 대부분의 HTML 컴포넌트들을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DRB. DRB에서 제공하는 프롭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거 어제 진짜 진땀 맞아요. 뺐어요. 중요한 것만 대충대충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건너뛸 것 같은데 아니다 싶으면 멈춰를 외쳐주세요. 네. 어, 그게 판단이 잘 안 설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네, 칠드런은 리액트 노드고요. 리액트 노드에는 어떤 게 오느냐?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 얘기하는 거고 문자열도 올 수 있고 숫자, 그리고 포털은 리액트 포털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오는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겁니다. 크리에이트 포털로 만든 그 포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empty 노드, 비어 있는 노드, 그러니까 널이나 undefined도 올 수 있다고 하고 불리언 그리고 배열, 그러니까 다른 리액트 노드로 되어 있는 배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이게 리액트 노드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 타입에 보면 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타입에 어, 아무거나 컴포넌트 하나 열어볼까? 여기서 노드 써놓고 이걸 한번 볼까? 네, 여기 열어보면 이 타입스크립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 보시면 딱 그렇죠. 엘리먼트, 문자열, 숫자, 프래그먼트, 포탈, 불리언, 널, 언디파인드. 여기 나온 말과 똑같나요? 엘리먼트, 문자열, 숫자, 프래그먼트가 빠졌고 포탈, 널, 언디파인드, 불리언. 그죠?
여기에 포탈이 빠졌네. 뭐야, 프래그먼트가 빠졌네. 어, 어쨌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angerously Set Inner HTML. 요거는 H, 요건 사용법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씁니다. 음, 하고서 여기에 음, 이런 식으로 와요. 음, 이렇게 좀 바꿔놓고 보면 이게 중괄호를 열고 다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안에 또 다시 HTML이라고 하이픈 언더바 두 개가 들어간 HTML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실제 입력할 HTML을 문자열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이너 HTML처럼 동작을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어, 네. 아무튼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이런 녀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div 안에 사실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 문자열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과 같게 돼요. 음, 네. 근데 이거는 딱 보면 그런 느낌이 오죠. 이 안에 그러면 스크립트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게 이런 면에서 보이죠. 음, 여기서 뭐 언럿으로 하하하 넌 해킹 당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제대로 먹힌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어, 그죠. 이걸 실행하는 순간 이 언럿이 떠버리겠죠. 음, 그런 면에서 이게 XXS 취약점이 있다라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네. 스크립트를 넣는 게 대표적인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이넘 같은 걸 써가지고 이넘으로 문자열을 넣으면 그 문자열이 파싱하기 전에는 인식이 안 되다가 이제 런타임에 실행하는 동안에 그제서야 이 문자열 안에 있는 내용이 인식이 되면서 그 내용이 동작을 하게 되니까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는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음, 근데 그럼 이놈을 허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어뷰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음, 그죠? 요거를 봐주게 되면 여기에 넣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 맘대로 뭔가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크립트 태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넘긴다고 해도 스크립트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엔드 GT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GT가 어, 맞나? LT인가? 아무튼 LT인지 GT인지 그거는 어느 쪽이 방향성을 맨날 헷갈려 이거는. LT가 이건가요? 몰라 아무튼.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좀 간단하게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리액트에서 알아서 해줄 테고 그거는 나중에 요거 볼 때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또 넘어갈게요. 네.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REF는 유저 REF나 크리에이트 REF로 만든 거 아니면 REF 컬백을 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REF 들어가는 거 이건 봤었죠. 그 다음에 서프레스 콘텐트 에디터블 워닝 이건 딱 느낌 오나요? 서프레스 억제하다. 콘텐트 에디터블은 HTML에 있는 프로퍼티죠. 네. 어떤 HTML 엘리먼트이든 컨텐트 에디터블이라는 걸 넣어주면 그 엘리먼트는 수정할 수 있게 되죠. 텍스트를. 음, 네. 근데 그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워닝을 띄우게끔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true로 주면 원래는 작동하지 않아야 정상인 컨텐트 에디터블 그러니까 컨텐트 에디터블을 true로 주면 하위에 칠드런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children이 왔을 때 그러면 경고를 띄워주는 게 정상인데 얘를 true로 주면 그 경고를 안 띄우게끔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DIV가 있고 p 태그가 미리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다가 컨텐츠 에디터블을 줘버리면 이때 원래는 에러를 띄운다는 거죠. 음. 한번 볼까? 정말 그런가? 그런 데서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아이고 음? 이건가? 네. 워닝 없는데? 이게 맞나? 안 되고 있죠? 네. 이건가? 아. 아 이거네. 그러면 이게 수정을 할 때 워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띄우는 방법이 있나 보지? 음. 어쨌든 그럴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서프레스를 해주면 그 워닝을 안 뜨게끔 할 수 있다. 뭐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서프레스 하이드레이션 워닝 뭐 같은 얘기겠죠. 서프레스 억제한다. 하이드레이션 물 주는 거. 서버 음. 사이드 렌더링 했다가 물 줄 때 뭔가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라는 워닝을 띄울 것 같은데 그죠. 서로 다른 컨텐츠를 렌더링할 때 경고가 표시가 되는데 타임스탬프처럼 어떤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확한 일치를 보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런 거를 써가지고 true로 설정을 해주세요. 다만 이거는 탈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시라. 이거 스타일 태그를 스타일 프로퍼티를 줄 수 있고 똑같이 HTML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액세스 키 엘리먼트의 키보드 단축키를 지정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리아 별, 아리아 모든 이것저것 노는 거. 아리아 음. 속성. 이거는 접근성 쪽이죠. 네. 그래서 HTML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거 봤었죠. JSX 문법 보다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쓰는데 아리아라는 녀석에 대해서만 그냥 케바 케이스로 썼어요. 또 데이터에 대해서도 아, 네네. 네. 얘가 리액트에 대해서도 리액트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이게 된다는 거죠. 음. 어차피 뭐 이렇게 전달해봤자 밑으로 전달을 또 이제 실제 HTML 엘리먼트로 내려주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HTML 엘리먼트에서 지정을 할 때도 다른 애들은 다 카멜 케이스인데 얘네들만 요 두 가지 데이터랑 아리아에 대해서는 이 케바 케이스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게 됐었는데 그 얘기가 처음에 봤었어요. 이게 뭐 역사적인 이유로 점점점 해가지고 제가 잠깐 언급하고 그거를 어디서 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 어딘가 써놨어요. 그거 런 쪽에 초반에 있어요. 음.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찾아서 링크를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열어보죠. 그거. 야, 그런 게 있었고 오토 캐피탈라이즈 뭐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꾼다 뭐 요 얘기인 것 같고 클래스 네임 클래스겠고 콘텐트 에디터블 수정을 편집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별 데이터 프로퍼티가 되겠고요. dir 디렉션이겠죠? 문자열의 방향 left to right, right to left 오른쪽부터 가는 뭐 이란어 같은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드래그업을 드래그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상 키보드의 엔터키에 표시할 동작을 지정합니다 라고 하네요. 이런 건 처음 보네.
HTML4 이거는 레이블이나 아웃풋에서 넣는 거고 4랑 대응되는 거죠. HTML에 있는 4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JSX 상에서 4는 포문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 네, 석영님 링크를 주셨는데 네,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뭐지? 요거. 아유 감사합니다. 정확히 잘 찾아주셨어요. 네, 동일하게 대시를 사용해 작성합니다. 역사적인 이유는 이런 녀석이었다. 리액트 15, 16 사이에 있었던 변경과 관련이 있다. 뭐 그렇더라. HTML4까지 바꿔 히든 엘리먼트의 숨김 여부를 지정 id is 커스텀 엘리먼트처럼 작성하는 거. 요거는 어 이거는 따로 보면 좋을 텐데 네 여기가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들어 놨을 때 워드 카운트라는 커스텀 엘리먼트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요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파라그래프 엘리먼트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이제 임의의 엘리먼트를 만든 거예요. HTML 엘리먼트를. 이제 사용자 지정, 사용자 정의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든 건데 그걸 만들어 놓고 얘를 HTML에서 렌더링을 할 때는 워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해야겠지? 얘가 커스텀 엘리먼트예요. HTML 상에서. HTML에서 실제로 이제 그게 동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면 이건 p 태그가 아니라 워드 카운트라는 태그 엘리먼트로 인식을 하게 돼요. 요거가 HTML 상에서의 동작입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인풋 모드 텍스트인지 숫자인지 전화인지 뭐 지정한다. 아이템 프롭 문자열 구조화된 데이터 컬러에 대해 엘리먼트가 나타내는 속성을 지정한다. 이걸 어떻게 다 보냐. 랭 문자열 넘어가고 아, 온 애니메이션 엔드 애니메이션 끝났을 때 호출되는 콜백 핸들러가 되겠죠. 온 애니메이션 엔드 캡처 단계에서 실행되는 똑같은 걸 테고 온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애니메이션의 이터레이션 종료 시 그리고 다음번 이터레이션 시작 시에 호출되고 애니메이션 스타트 할 때 옥스 클릭 이거는 비주요 버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왼쪽 클릭이 메인 버튼, 프라이머리 버튼이고 그 왼쪽이 아닌 가운데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 등을 비주어 버튼, 이제 논 프라이머리 포인터 버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비포 인풋에서 어떤 수정을 하기 전에 호출되는 거. 온 블러가 됐을 때 호출되는 거. 네. 클릭했을 때 호출. 컴포지션이 시작될 때 호출. 컴포지션이 시작된다는 거는 요겁니다. 인풋 메소드 에디터 IME라는 건데 이거는 어 이거는 한번 보는 게 좋긴 할 텐데 이건가? 네, 이런 것들 조합이 필요한 녀석들입니다. 문자인데 그냥 영어의 경우는 ABCD 막 쓰면은 조합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한글은 히읗 쓰고 아 쓰고 니은 쓰는 동안에 커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 단어를 하나의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이 타이핑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녀석. 아, 그런 경우에 지금 이건 세 번을 클릭한 거죠. 네. 글도 세 번을 쓴 거고 타입을. 그 세 번 동안에 계속해서 커서를 유지하면서 조합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음, 그런 거가 이 IM이라는 녀석은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제공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뭐를 위해서? 텍스트 인풋을 위해서. 근데 보통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이런 언어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처럼 그런 조합이 필요한 문자를 작성하는데, 근데 그 작성을 이제 영어권에서 먼저 만들어진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음. 네, 뭐 그런 음. 것들입니다. 이런 얘기들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IM이라는 녀석을 쓴다라는 건데, 그 IME에서 컴포지션, 조합이죠, 조합. 이 하나의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의 조합이 이루어진 거죠. 히읗과 아와 니은의 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을 해내기 시작할 때 이게 호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조합이 하나의 글자가 조합이 끝났을 때 얘가 호출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조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 때, 요런 중일 때는 업데이트라는 게 계속 호출이 될 거고, 컨텍스트 메뉴,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이 메뉴를 띄웠을 때 이게 컨텍스트 메뉴, 이거 온 카피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눌렀을 때 뜨는 음. 거고, 온 컷 이거 컨트롤 X 눌렀을 때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계속 이런 이벤트들 계속 있어서 건너뛸게요, 이런 거. 네. 포인터가 뭐 어, 로스트하고 뭐 마우스가 다운되고 엔터되고 리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닐 테고, 필요할 때 와서 어떤 게 있었더라 하면서 와가지고 봐야겠죠. 네. 리액트에서 보는 가치도 있겠고, 그 엘리먼트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제공하는 MDN 쪽에서 보통 보죠. HTML 음. 관련한 그쪽 어트리뷰트나 메소드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걸 먼저 찾고 리액트에서도 있나 하고 와가지고 찾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음. 넘어가서 폼 엘리먼트에 대해서만 별도로 있는 메소드들, 온 리셋, 뭐온 서브밋 이런 게 있고, 다이알로그 최근에 봤었던 거죠. 이거는 그 이 모달 띄우는 거죠. 그 아, 네네. HTML에서 제공하는 모달인데, 걔에 대해서 캔슬, 클로즈라는 녀석이 있고, 디테일즈. 디테일즈는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거 있어요. 세모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어, 있다. 옆에 세모, 옆 세모. 옆순. 요거, 어. 네,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열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HTML이 보통 있어요. 그 얘를 음.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아요. 열렸음 하고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 짜르륵 쫙쫙쫙쫙 나오는 형태로 돼요. 그게 맞아요. 태그가 디테일즈 태그가 있고, 서머리가 있고, 이 밑에부터가 요런 내용이 오게 됩니다. 음. 네. 요걸 가지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툴팁, 그 마우스 올리면 밑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뭐 뭘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밑에 띄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툴팁이라는 게. 네. 여기에 이제 마우스 올리면 뭐가 이렇게 밑에 나오는 그런 거. 그런 네. 거를 요거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음. CSS에서 뭐 이런 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가? 네. 요걸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뭐 바꿔가지고 할 수가 있고, 포지션 바꾸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녀석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디테일즈에 대해서 온톡을, 이거는 요거였다가 요거였다가 하면은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이게 토글이 된 겁니다. 다시 음. 얘를 클릭하면 닫히는 것도 또 토글이 된 거고, 이 음. 온토글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나 아이프레임, 오브젝트, 임베드, 링크, SVG 등등에 대해서 이런 녀석이 있고, 오디오, 비디오에 대해서도 뭐 잔뜩 있고, 아이고 많다. 네, 진짜. 이렇게 해서
예, 번역은 겁나 오래 걸렸는데 대충 다 뛰어넘어서 어, 점프를 뛰었습니다. 네. 주의사항 갑시다. children과 dangerously set inner HTML을 동시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음,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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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덮어 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거 렌더링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없어지죠? 아, 이것만 남겠죠? 음, 새로운 걸로 요 내용으로 덮어씌워서 그러면 음, 얘는 있을 가치가 없죠. 처음부터. 음, 네, 그냥 그 얘기고요. 일부 이벤트 중에서 브라우저에서는 버블링 되지 않지만 리액트에서는 의도적으로 버블링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건너뛰어서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런 거.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브라우저 이벤트에서는 버블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발생을 한다. 이런 음, 것들은 주의 있게 찾아와서 이제 HTML 쪽에서 먼저 보고 이거 리액트에서 어떻게 동작하지? 하고 와서 볼 필요가 있겠죠. 버블이 음, 발생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찾아보고 그 버블링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넘어가서 REF 콜백 함수. REF에 콜백 함수 전달할 수 있는 거 봤었죠? 네, 저번에. 음. 노드 자체가 요 div 자체가 이제 노드로 넘어와서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죠. 음, 그 녀석이고 넘어갑니다. 리액트 이벤트 객체 원클릭 이퀄 해서 2가 오는데 요게 이벤트인데 이거는 이제 리액트 상에서의 이벤트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리액트에서 별도로 그 브라우저 이벤트를 랩핑해서 감싸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신세릭 이벤트라는 녀석으로 만들었고 그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돔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와 동일한 표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불일치 일부 브라우저 간의 불일치를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별로 좀 이상하게 다르게 동작하는 녀석들은 그냥 다 동일하게 동작하게끔 그렇게 랩핑을 해놨다 음,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신세링 이벤트는 이 안에 네이티브 이벤트라는 녀석이 또 있어요. 걔는 실제로 돔의 이벤트 정보체가 여기 담깁니다. 음, 그 밖에 이제 다른 애들 정보들은 다 신세링 이벤트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그 1뎁스 안에 다 정보가 있습니다. 음, 네, 버블을 발생시킬지 여부, 캔슬러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커런트 음, 타겟, 뭐 디폴트 프리벤트 디폴트를 설정했는지 아닌지, 음, 음, 이벤트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뭐 사용자가 발생시킨 이벤트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발생된 이벤트인지 이런 여부, 뭐 타겟,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음, 메서드도 뭐 거의 똑같고요. 프리벤트 디폴트, 스탑 프로파게이션 똑같고, 이즈 디폴트 프리벤티드, 이즈 프로파게이션 스탑드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들 똑같이 있고, 퍼시스트. 어, 네. 예전에는 이 퍼시스트라는 거를 리액트에서 제공할 때 옛날 버전에서는 이거를 해야만 이제 네이티브 이벤트를 계속 여기서 그 얘기 나오네. 이벤트 이후 이벤트의 프로퍼티를 읽으려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퍼시스트 지속시켜라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콘솔에서 디버깅 할 때 쓰기 위한 용도로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음, 네이티브 이벤트 가서 보도록 하는 것 같네요. 음, 제공을 안 하나 보네 이제.
네, 아무튼 넘어가고. 네. 에, 뭐 이건 됐고 주의사항이라고 했는데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긴. 애니메이션 이벤트 핸들러. CS 애니메이션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유형입니다. 스타트 있고 이터레이션 엔드 이렇게 세 가지. 똑같죠. 넘어가서 클립보드 네. 이벤트, 컴포지션 이벤트 뭐 다 그때 필요할 때 와서 봐야겠죠. 이런 거는 다 맞아요. 건너뛸게요. 여기까지. 네. 사용법도 사실 뭐 그렇지. 스타일 적용하기 이걸 네 이걸 뭘 봐야 될지 모르겠네. 스타일은 좀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거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괄호를 2번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 음. 완전 초반에 얘기했던 거죠. 음. 이 안쪽이 객체고 바깥은 JSX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이스케이프하는 문법인다. 그거죠. 바깥의 거는. 그거 말고는 뭐 스타일에서 주의할 거는 또 하나가 있겠네. 여기도 카멜 케이스가 들어간다라는 거. 네. 콤마로 나열하고. 뭐 자바스크립트가 다 그렇죠. 뭐. 여러 CSS 클래스를 조건부로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네. 여기 띄어쓰기를 뒤에 먼저 만들어 놓고 하거나 여기는 띄어쓰기 없이 하고 여기에 띄어쓰기를 넣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거 귀찮다라고 하면 클래스 네임즈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녀석을 써도 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즈는 잠깐 보면 사용법이 얘는 별거 없어요. 후랑 발을 넘기면 그냥 띄어쓴 거 2개 합쳐요.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즈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얘는 그냥 문자열 조합기입니다. 조건부 문자열 조합기. 푸-발을 true로 주면 여기는 이제 객체로 넘어왔을 때 프로퍼티의 밸류가 true인 경우에 그 키를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해줘요. 둘 다 true이니까 푸-바가 나오고 객체를 하나만 써도 똑같이 프로퍼티들만 이제 합쳐주고 키들만 여기 보면 요 읽을 수 있겠죠. 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 들어오고 덕은 안 들어오고 얘는 그냥 문자열이니까 바즈가 들어가고 쿼스도 들어가겠죠. 푸, 바, 바즈, 쿼스 이렇게 나오죠. 펄시한 밸류들은 무시한다. 널, 펄스 무시, 바 들어갈 테고 무시, 무시 1은 숫자인데 문자열로 전환해서 1이 들어갈 테고 널이니까 무시, 무시 바 1 그냥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이거 쓰는 방식이 뭐 이렇게 써요. 많이 씁니다. 저는 네임은 클래스 네임즈 해서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클래스 하나 넣어놓고 객체 열어가지고 아는 이제 PC일 때 뭐 그런 거 왜 뭐 그다음에 마지는 뭐 이제 PC일 때 이런 걸로 해주면 이지 PC가 트루일 때는 디아비 클래스 그 다음에 LG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돼요. 렌더링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PC가 아닐 때는 에모 이렇게 들어갈 테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리액트에서 쓰는 리액트용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문자열 조합을 원할 때 어디서든 써도 돼요. 클래스 네임에만 쓸 게 아니고. 이런 녀석이었고 그다음에 REF로 돔 노드 조작하기. 네, 뭐 포커스 REF 해서 포커스 주면 되고 이건 봤던 내용이고 내부 HTML을 위험하게 설정하는 경우 덴저러슬리 세팅. 네. 이거 마크업 이렇게 해서 해놓고 여기다 넘기면 된다. 이거 위험하다. 당연히 위험하겠고 파서에 버그가 없고 사용자가 자신의 입력만 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요거를 스크립트 한번 넘겨보자. 이미 그렇죠. 지금 이 꺽쇠를 넣는 순간에 이 꺽쇠 이거 뭐예요? 꺽쇠. 꺽쇠가 아니죠, 지금 이거. 음. 꺽쇠 아니야? 인스펙트를 해볼게요. 꺽쇠가 아니죠, 요거. 응? 요거. 어, 옆에 거랑 다르게 생겼지 않아요? 요거랑? 어, 오, 그러니까 생김새는 똑같지만 이거 엔티티예요. HTML 엔티티. 음, 그러니까 엔티티라는 게 음. 지금 여기서 보면 더 확연하죠. 얘는 아예 색깔도 안 드러나. 어, 어? 됐네. 네. 근데 요게 지금 그 요렇게 써도 이거일 경우에 요걸로 바꿔라라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set HTML dangerously 뭐 그 거시기 그거에 dangerously set inner HTML 여기에 요렇게 태그를 여는 동작이 있는 순간에 이거는 실제 키보드 상에 있는 이 꺽쇠 대신에 HTML 엔티티 중에서 endGT로 써져 있는 요 녀석 LT구나. 네, 요 녀석으로 바꿔줘라 라고 로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이죠. 음, 보기엔 똑같지만 이 상태로 스크립트 이렇게 작성해봤자 아하, 요건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올 뿐이지. 음, 그죠? 음, 이렇게 써도 지금 동작이 안 돼요. 얼럿이 안 뜨잖아. 그럼 그 아까 그 인원으로 작성. 이놈도 마찬가지겠죠? 해봅시다. 그것도 근데 스크립트로 먼저 감싸야지 이놈을 동작할 수 있는 상태니까 현재 상태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안 되죠? 그냥 전부 문자열로 인식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는 근데 p태그는 되나? 안 되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완전히 문자열로만 넣겠다라는 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네. 어디 갔어? 네. 이미 HTML을 렌더링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알아보려면 위에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바꾸세요 라고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포스트라는 거를 여기다 넣어보고 해보라는 얘기인데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어 헥트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얼러 띄우는 거. 그리고 마크업을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떴죠 지금. 얼럿이 떴습니다. 이 마크업을 여기서 퍼스트.점 컨텐트에 있는 걸로 넘겼는데 이 컨텐트가 뭐냐? 여기 있는 거고 요거고 이게 지금 HTML 태그인데 태그의 on error라는 녀석 자체가 이 이미지 태그가 태그로 실제로 인식이 되면서 on error가 src가 없기 때문에 on error가 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얼럿이 떠버린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가 HTML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안상 허점이 생긴다는 거죠. 마우스 이벤트 처리하기 네, 마우스 엔터 리브 뭐 잔뜩 걸어놨네. 포인터 이벤트 포인터는 사실 마우스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포인터는 차이가 뭐지? 터치에 대해서도 되나? 어쨌든 마우스가 아닌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게 포인터일 거예요.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이제 포인팅을 할 수 있는 지칭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까지 전부 통칭하는 게 포인터. 마우스는 딱 마우스만. 포커스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뭐 등등 다 있는데 이런 거 뭐
안 봐도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오, 빨리 끝냈다. 점프를 많이 뛰어가지고.